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코스닥이 힘을 내줄 차례일까요? 코스닥에 대한 집중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힘을 내주고 있지만 어제도 그랬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코스닥의 선방이 굉장히 눈에 떴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본격적으로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시작됐다라고 보십니까? 네,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이어지냐라고 했을 땐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거의 20년 내 최고치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코스피 대형주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로까지 시선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코스닥이 조금은 힘을 내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간이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내년 연초 1월 이후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다시 대형주의 성장세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긴 그림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우위의 시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코스닥이 힘을 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검토 소식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코스닥 흐름은 어땠어요? 네, 그때가 이제 2017년 네. 11월부터 18년 1월 정도까지의 기간인데, 그때 당시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은 11월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실제로 코스닥에 대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가 된 게 1월 11일인데 이때 이후로도 한 1월 말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코스닥 지수를 전망하는 수치를 살펴보면 1000스닥을 넘어서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포인트가 무의미한, 그러니까 도달하기 힘든 숫자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지금 PBR 보면 한 2배 되고, 이전에 코스닥이 고점에 도달했던 PBR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2.4배에서 한 2.7배 정도 레벨에서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지금 900포인트 정도에서 한 2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2.5배, 2.6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1000포인트 이상의 지수 레벨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려면 외국인의 수급도 동반이 돼야 될 텐데 지난주 금요일 워낙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동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외국인 수급은 아쉽게도 대형주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쏠려 있죠. 맞춰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을 생각해 보더라도 저희는 조금은 하락 안정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시장의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수급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을 중심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파마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카페24, 하나마이크론, 휴젤, 클래식스, 원익 IPS, 동국제약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좀 잉여연금 흐름을 중심으로 종목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법이 이미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이 바뀌었는데 기업들의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투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이 재원을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희석 효과
효과가 좀 발생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익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 역시도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유로운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잉여연금 흐름이 우수한 종목들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에서도 이렇게 잉여연금 흐름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했을 때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게 확인이 되는 만큼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잉여연금 흐름을 중심으로 선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잉여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12월 FOMC가 다가오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들은 사실 자금을 조달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무언가 미래의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성과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당장 12월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때도 우호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제약바이오 관심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코스닥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쪽보다는 ESS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고 있는 움직임인데 2차 전지는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 내에서 ESS 쪽은 기대감이 높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EV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 ESS 쪽으로는 좋지만 안 좋은 쪽이 같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EV 쪽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 수가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ESS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된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이제 4분기에 탄탄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조금은 하락하면서 실적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제는 또 로봇도 봐야 되겠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최근 로봇주가 좀 아웃퍼폼을 해주면서 시세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로봇주와 관련해서 이익 전망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 볼까요? 네, 로봇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죠. 가져가는 네.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일 때 좋냐라고 했을 때 21년도와 같이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많이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일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로봇에 대해서는 AI,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정말 유동성이 좀 폭증하는 시장 환경이 도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좀 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각각의 업종을 체크해 주셨고 이렇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자 코스피 안에서는 반도체가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익 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반도체 긴 호흡으로 여전히 포트 안에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투톱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전략도 좀 세워주실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고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단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사실 이렇게 반도체 같은 큰 대형주 업종들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기회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AI 성장과 함께 반도체가 갈 때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주도 같이 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기기와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AI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을 얘기를 드렸는데 전력기기 역시 마찬가지의 관점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보다도 더 실적에 대한 상향 기대감은 전력기계 쪽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종목이고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하락시 매수 대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룸에 대해서는 탄력도에 대해서는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더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도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모처럼 매수세를 받아가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심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 가지 않았습니까? 완성차 업체는? 그렇죠.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못 갔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이 됐을 때 배당에 대해서 워낙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다 보니까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동차 업종이 정말 잘 되는 시장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소비 수요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 수요가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약간씩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내년의 기본 전망 자체는 소비 수요가 약간은 둔화된다라는 그림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는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좀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월장이 시작이 됐고 12월장 하면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를 하는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상황이죠. 시장 투자 전략과 함께 앞서 체크해 주신 업종 말고 또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언급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IT 서비스 업종, LG CNS, 삼성 SDS, 네이버 카카오, 좀 더 늘려보면은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 해외에서는 엑센추어나 IBM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논리는 앞으로의 AI 투자가 워낙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버블인지 아니면은 혁명인지 확인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IT 서비스 업종들의 수혜가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12월에 대해서 아직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앞으로 FOMC에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새롭게 또 지명을 할 텐데 이 새롭게 지명되는 인사들이 분명히 완화적인 스탠스의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왔던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2월에 주가가 일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굳게 밀고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다운 LS증권 투자전략팀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